오랜 세월을 버티며 깨지고 부식된 문화유산들. (1997년 12월 8일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 첫 문장).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숱한 인고의 시간을 버티며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그 문화유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보존과학. 과학기술로 되살아난 문화유산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디지털이라는 보금자리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장장 16년에 걸쳐 만들어진 경전 8만 대장경. 제작 시 사용했던 나무는 모두 10여 종. 3년간 바닷물에 담그고 다시 소금물에 삶은 뒤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리는 밑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글자를 새긴 후 습기와 벌레를 막기 위해 오칠을 했습니다. 산 중턱, 남향에 위치한 장경 반전. 습기 많은 동남향 바람을 차단하고 건물 앞면과 뒷면에 위와 아래의 창 크기를 다르게 해 바람이 남쪽 아래 큰 창으로 들어와 경판 사이를 돌고 위로 올라가도록 공기 순환을 유도합니다. 경판을 넣어둔 곳에 바닥 공간을 띄워 소금과 숯, 모래, 횟가루로 빗물로부터 경판을 보호하게 한 자동 습도 장치. 건축 기술과 보존 과학의 융합.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위대한 보존 과학의 표본입니다. 캠퍼스 내에 위치한 한 강당. 이색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곳에서는 무언가를 살피는 듯 꽤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다양한 장비들을 동원해 진행 중인 이 작업은 대형 불화, 즉 궤불 분석 작업이랍니다. 대형 불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도 크고 그다음에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이동이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 불화가 한 장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화의 보존 상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불화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어떠한 재료로 제작했는지를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야외 불교의식을 위해 제작된 궤불은 17세기 조선시대에 불교의식을 중시하는 성격이 강해지면서 등장했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궤불은 약 120여 점. 이 중 약 50여 점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궤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22년에 조성된 나주 중림사의 궤불입니다. 길이 10m, 폭 6m 크기의 이 궤불은 진천 영수사 영산회 궤불탱. 워낙 큰 크기 탓에 한 화면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인데요. 분석 작업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 이동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의 인원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동안 보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답니다. 이러한 궤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화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손상된 부위에 대한 보존 처리는 물론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예방 보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채색 재료에 대한
그리고 혹은 뭐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비파괴 조사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는 나중에 이제 대형 불화의 뭐 이제 보존 처리라던가 혹여나 요즘에는 이제 모사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사 사업 시에 이제 이러한 재료로 채색이 되었으니, 기법으로 채색이 되었으니 좀 활용을 하고자, 복원에 활용하고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석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문화유산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과학 장비들이 동원되는데요.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문화유산의 면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금속, 토기, 석조, 목재, 종이 등 다양한 재질의 문화유산을 분석하여 사용된 원료나 제작 기술, 산지 등을 밝혀내는데요. 괴물의 조사와 분석은 크게 직물에 대한 조사, 안료 및 염료 등 채색 재료에 대한 조사로 구분됩니다. 불화의 경우 주로 마, 견,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불화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 여러 폭의 직물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 휴대용 현미경을 통해서 직조 형태나 짜임, 몇 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짜여졌는지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분석 결과 진천 영수사 영산회 개불탱의 경우는 마직물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사하였을 때 마직물이 사용되었고 보강제 또한 마직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강제에 사용된 마직물이 좀 더 굵기가 굵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직물을 가지고 후에 손상되거나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유사한 직물을 사용하여 보존 처리하려고 합니다. 크게 제작된 직물 위에 부처님을 그리고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채색을 하는데요. 이때 채색은 안료와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해 다양하게 색을 표현합니다. 먼저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로 대형 불화에 사용된 색상별 안료의 성분 측정을 한답니다. 이때 각 안료는 구성하는 성분이 다르다는군요. 이 안료 속 성분을 측정하면 이를 토대로 안료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보수한 시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고대에 어떤 안료들을 사용하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혹시 보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안료를 사용하였는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대적인 구분도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사용했던 안료가 어떤 거였는지를 알 수 있으면은 이제 보존할 때 이제 같은 안료를 사용해서 보관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이용한 조사는 괴물을 보강할 때 쓰였던 안료가 원안료인지 혹은 다른 안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또 다른 직물이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죠. 자외선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빛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 상단부터 하단까지 좌우측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대형 불화 정밀 조사로 그동안 비지정 문화유산이었던 괴물이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조사 분석은 문화유산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는 탐정이 되기도 하고, 현재 건강 상태를 진단하여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미술사적인 도상 연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육안 관찰을 통해서 이 안료를 그냥 추정만 했다면은 과학기술을 통해서는 추정한 것들을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과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를 저희가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혹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록이 차근차근 쌓이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조선 시대의 뭐 시대 혹은 뭐 화원 이런 특징적인 것들, 시대별 화원별을 통해서 어떤 그 재료의 쓰임 특성 등을 좀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복원하는 문화유산 종합연구기관인 이곳은 국립문화재연구원입니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비밀이 풀어지고 사라져가는 문화유산들이 이곳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되살아납니다. 하얀 스티로폼에 포장된 문화유산이 조심스레 엑스레이실로 옮겨집니다. 혹여나 파손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고정하는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이용해 내부의 구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엑스선 투과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한 데이터를 모니터에서 확대하자 결함이나 파손된 상태가 뚜렷하게 확인되는데요. 특히 디지털 이미지로 바로 변환되기 때문에 고화질의 이미지를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보존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선 이 엑선 조사를 통해서 내부의 구조나 결함 상태 등을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제 보존 처리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존 처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든지 이제 보존 처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기록화로서 데이터를 이제 보존 처리 전에 이제 남길 수 있는 자료,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까지 쓰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록화 역할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난 문화유산은 세척실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정밀 기록화 작업으로 얻은 자료를 통해 이물질 세척 및 강화 등 향후 복원 작업을 위한 보존 처리를 진행합니다. 한창 보존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 문화유산은 바로 국보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입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마을에서 사용하던 탈로 1964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보존 처리가 진행된 기록이 없다가 2020년 국가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때 보존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 전까지 직접 사용을 하면서 그 보수를 하면서 사용했던 탈이고요. 그래서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목재 위에 바탕재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안료가 칠해져 있는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칠이 세월이 흐르면서 좀 방락이 되거나 아니면 들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목재 일부에서 결손이라든지 파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존 처리를 할 예정이고 병산탈 을 같은 경우에는 그 탈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과거에 보수재를 덧대놨는데 이게 좀 안전한 재료가 아니어가지고 그 재료를 다시 교체하면서 보존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존 처리에 들어가기 전 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안료의 방락이나 유실, 균열 부분 등을 관찰해 유물 처리 카드에 기록하는 작업이죠. 이후 오래된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닦아내는 건식 세척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주지탈의 경우에는 목재 위에 얹어놓은 종이가 들뜨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1차 건식 세척이 끝나면 안료 안정화 작업을 통해 종이를 안착해주는 작업이 진행된답니다.
지정 이후에 보존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보존 처리를 통해서 정밀 기록화도 하고 그 기록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수를 했던 흔적도 이 유물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 보수 재료를 최대한 남기고, 그러니까 현재 형태에서 혹시 좀 이상이 생기는 부분 정도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버티기에 가장 취약한 문화유산 중 하나가 지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지류 문화유산은 어떻게 복원될까요? 한 땀 한 땀 써내려가는 모습이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꽤나 오래된 듯한 고문서. 그런데 고문서에 적힌 글자 위로 무언가를 덧칠해 나갑니다. 네, 이 경전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이 종이 위에 은 가루로 글씨를 썼는데 은 가루에 악교를 섞어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악교의 접착력이 약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존 처리 중에 글씨가 탈락하거나 하는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악교를 보충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 30.5cm, 가로 11.2cm인 백지은리 수능 엄경은 1365년에 만들어진 불경입니다. 스님들이 수련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배울 만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종이 위에 은리로 쓴 능엄경이며 10권 중 마지막 권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류 기록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보존 복원 처리랍니다.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 더 좋은 방법이 나왔을 때 다시 해체하거나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어쨌든 이제 유물이 굉장히 수백 년을 버텨서 미래까지 가려면 저희처럼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그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은 사실 이 유물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과학적인 조사도 하고 또 다른 방법들도 실험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보존 보건 기술이 계속 이제 연구되고 실험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가 바로 석조 문화유산인데요. 석조 문화유산의 복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화유산이 제작되었을 때와 동일한 기법,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서 복원하는 것이랍니다. 때문에 석조 문화유산의 경우 암석의 재질, 훼손 부위, 표면의 풍화 등 다양한 형태의 손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역사가 남긴 유물이 복원되기까지는 다양한 과학적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이때 문화유산을 파괴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장비를 통해 비파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죠. 이 장비는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입니다. 암석의 표면에 있는 원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현재의 암석 표면은 원래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던 표면 외에 다양한 오염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오염물들이 표면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의 원석을 분석해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죠. 초음파 속도 측정기라는 이것은 초음파를 대상 문화유산에 투과시켜 이 투과되는 초음파의 결과에 따라 공극이나 균열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보존 처리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희가 보통 그 문화재 보존 처리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랑 똑같은 비유를 하는데요.
아파서 들어온, 손상 입어서 들어온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왜 손상이 됐고 하는 진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걸 찾게 되면 그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처리를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손상 원인을 다 제거하고 먼저 새롭게 보존 처리해서 복원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만 유지시켜주는 뭐 처리 방법,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석조문화유산 건축에 사용된 암석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약 84%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런 암석의 재질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석조문화유산의 경우 대부분 옥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 인위적인 훼손, 환경오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균열되거나 박리박락 등이 발생합니다. 이때 암석의 재질은 물론 훼손 부위에 맞는 적절한 분석을 통한 보존 및 복원 처리가 요구되기도 하죠. 문화재 분석은 분석의 시료 양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적은 양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문화재는 시료 채취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파괴로 분석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런 비파괴 분석 기술들이 정량적인 파괴 분석하는 값들과 가까워지도록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 이곳에서 과학이란 공식이 아닌 역사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2008년 2월 10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600년의 풍화를 견뎌온 숭례문이지만 하룻밤 화염 속에 형체를 잃고 말았습니다. 1961년 해체 작업 이전에 제작된 간단한 도면이 발견되긴 했지만 도면만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중심에 3D 스캔 기술이 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2002년부터 축적해온 숭례문 3D 스캔 데이터가 복원에 큰 힘이 된 것. 이후 화재 전후의 3D 스캔 데이터와 도면으로 100%에 가깝게 복원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구축 작업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이후 문화유산 기록보존연구소에서는 디지털 원형 기록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효율적인 기록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숭례문 안전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로 당시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을 3D 스캔을 진행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2008년 2월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2002년 구축했던 숭례문 3차원 원형 데이터가 이후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 활용되고, 이를 계기로 문화재청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주요 문화유산을 디지털 원형으로 기록하는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3D 스캔은 주로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최근엔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3D 아카이빙 시스템에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주 석굴암 디지털 아카이빙은 총 38개에 이르는 석굴암 불상 조각을 3D 아카이빙으로 제작한 후 석굴암 타편을 통해 원래 존재했던 석굴암 3층 탑을 형상화하고 이를 스캔 데이터를 통해 석굴암 원형을 추정한 건데요.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실된 문화유산 복원은 물론 파편만이 발견된 문화유산들의 전체 형상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D 아카이빙 기술은 요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원형 그대로를 복원할 수 있는 원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는 문화재 보존, 관리, 더 나아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로도 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한 걸까요? 3D 스캔에 필요한 장비는 초정밀 스캐너와 광대역 스캐너가 있습니다. 초정밀 스캐너는 불상이나 유물 같은 작고 이동이 가능한 문화유산 등 정밀한 대상물을 스캔 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3D 스캔을 합니다. 스캔한 실측 데이터는 화면에 3차원 좌표 형태의 데이터로 표시되는데요. 이때 스캐닝 간격이 좁을수록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드는데 이 모델이 완성되면 은형이 생겨서 형상의 윤곽과 굴곡을 사진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광대역 스캐너는 넓고 광대한 지역을 최대 1km로 스캐닝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유적지, 고건축물이나 탑 등 대형 문화유산을 스캔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런 기술을 활용해 동양 최고의 천문시설인 첨성대를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3D 데이터로 구축했고 창덕궁에 있는 모든 정각을 3D로 구축했는데 터만 남아있거나 혹은 출토된 유물이나 유구도 디지털 데이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다는 3차원으로 담아낸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이렇게 기록되고 실측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학자분들과 연계를 해서 보건 설계안을 도축하는데 저희는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계된 안을 토대로 보건 설계나 시뮬레이션,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3D 스캔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라는 기술에 의한 작업이라기보다 문화유산을 고증하는 과정에 더 가까운 셈인데요. 그동안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경험은 이제 세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문화유산이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VR, AR, 홀로그램 등 기술에 이어 최근엔 AI, 메타버스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문화유산이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박물관을 벗어난 문화유산은 이제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로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유산의 새로운 보금자리, 디지털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실되고 훼손된 문화유산의 잃어버린 얼굴을 첨단 기술로 되살린다는 목표 아래 이곳에서는 문화유산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디지털 헤리티지입니다. 디지털 헤리티지란 문화재를 보존, 전시,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역량에서 그 헤리티지가 갖고 있는 원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리티지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전환을 함으로써 그 활용 범위가 무한으로 또 확장될 수 있고 연구 보존의 그 정확성조차 더 증폭되기 때문에 디지털 헤리티지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실되고 훼손되어 이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문화유산이 첨단 기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번역하고 전달됩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백제시대 가장 큰 절인 미륵사지터. 백제 건축 기술의 정수를 담은 절터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석등을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이 등 앞에서 사용자가 합장을 하면 실시간으로 미륵사의 등이 켜진다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원형 크기로 구현된 석굴암은 무선 HMD를 착용하고 직접 들어가 걸어다니며 마치 실제 석굴암에 들어간 듯한 사실적 체험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유물을 보더라도 육안으로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세한 문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디지털로 이제 전환을 해서 확대해서 보면 정으로 내리 찍어서 만들었는지, 아마 압출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 세세한 숨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디지털로 대중들과 그 유물에 대해서 같이 감동하고 같이 중요시하며 같이 그걸 향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은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로 탄생할까요? 반가사유상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3D 스캔 작업입니다. 이때 3D 스캔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레이저 스캔을 이용해 정밀하게 스캔을 하고, 또 하나는 사진을 이용해 3D 모델을 직접 만드는 디지털 사진을 측량하게 됩니다. 이후 이 작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하나로 병합해서 디지털화를 시키는데요.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가상의 세계에서 정확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이후 메타버스나 모바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변환하는데요. 디지털로 구현된 문화유산을 통해 실제 갈 수 없는 곳, 보기 힘든 문화유산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통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제를 시키면은 더 가까이 가도 되고, 뭐 아직은 촉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실제 만져보는 것처럼 문화재를 만져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기술로 문화유산을 만들었는지 철저한 고증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복원을 한다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유물이 가진 에너지,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섬세함을 디지털 기술로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문화유산이 돋보여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유물이 가진 에너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유물에 대한 감흥을 그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복원 작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들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재생산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원석들이랍니다. 그동안 이 원석들을 캐내며 쌓은 이런 디지털 복원 기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다양한 해외 문화유산 복원에 참여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해외 문화유산에 대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면 이 문화라는 게 한 나라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파가 되었는지 그 흐름을 뭔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무게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하고 훼손되기도 하면서 결국 소멸해 갔죠. 이 진리를 거스르고 과거를 현재에 되살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오롯이 형태를 갖춘 문화유산을 감상하기란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수백 년 이상 시간의 퇴적층 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을 깨워 복원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문화유산 보존과학자라 부릅니다. 이곳은 문화유산 보존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보존과학자란 유물이 창작되고 전수된 역사를 역추적해 원형을 복원하고 복원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 처리하는 과학자를 말합니다. 문화유산 보존과학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보존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꽤나 늘었다는데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그 나라 또는 세계적 그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전래되고 전승되고 또 발굴되는 다양한 그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유산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전승되는 경우도 있지만 훼손이나 손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형을 유지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재료라든지 그 제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 연구해서 원형을 보존하고 후대에 그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유산의 의사, 문화재의 의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보존 학과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목재, 금속, 석재, 지류,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에 대한 기초과학은 물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사 분석 연구, 그리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존, 복원하기 위한 기술 연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실제 손상된 유물이라든지 문화유산을 이용한 실습 등을 병행하며 보존 과학자로서의 현장 경험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주에 문화재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실제 발굴 현장도 가보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문화재를 한번 직접 처리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꼭 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재를 좀 더 안전하게 진단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보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TV나 실제로도 문화재가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많이 접했는데 그때 문화재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고 보는 것도 좋아했어서 그거를 직접 보존 처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문화유산 보존과학자로서 활동하게 될 청년들. 보존과학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유물은 박물관에 전시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직업에 굉장한 매력을 부여하지만 보존과학자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 작업 방식을 재현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되살려야 하는데요. 때문에 보존과학자의 윤리 규범 중 하나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것이라죠. 누구나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유물에 살을 덧붙이는 것은 금기라고 합니다. 글쎄,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현재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선조들이 어떤 집약된 기술이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유산들입니다. 이제 그런 유산들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감이 있으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원형 보존의 원칙, 최소한의 간섭, 그러니까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간섭이 보존의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상처 입은 옛것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연금술사를 꿈꾸는 학생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게 될 또 하나의 문화유산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나와 보석처럼 빛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항상 성실하게 진중하게 작업에 임하면서 문화재를 보다 바른 모습으로 지켜낼 수 있는 보존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문화재를 당대에 활용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항상 보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항상 최선의 보존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꿈속 무릉도원을 그려낸 안견의 몽유도원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 요절, 조선 최고 명품 관음상 철조천수 관음보살 좌상. 이 문화유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문화유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없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 빼앗긴 건 한순간이었지만 되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 또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일지 모릅니다. 상처 입은 문화유산을 치유하는 기술 보존과학. 문화유산의 수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침묵하는 문화유산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역사의 연금술. 다양한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문화유산의 이야기.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